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모든 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시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한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뢰. 그리고 살아오면서 배신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당 저당 철새처럼 옮겨다니면서 자신의 개인의 출세와 영달만을 목표라고 살아왔던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그 대의제인 국회의 의원으로 출마해서는 안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김종인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학벌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 박정희의 가장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념 씨의 조카 사위가 되는 바람에 아주 덕을 많이 본 사람이죠. 그래서 일찍이 30대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호가호위를 했던 자로서 그동안 이당저당 철새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무려 비례대표로만 5선인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자들이 남아서 훈수 뜨고 자빠져 있는 국민의힘당의 배신자, 변절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나라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가 거의 없다. 그냥 송두리째 무시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배신자가 되기 전에,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박지원의 김무성의 편에 서서 박지원의 말을 따랐던 그 꼬붕들, 그런 자들이 총 62명이나 되는데 그러한 자들도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겠지만은요, 또 새롭게 영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은 비밀 첩보 공작을 하는 세계 최강의 조직으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사드에서는요 절대로 자기들이 협조망으로 썼던 자들을 내부의 정규 직원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외부에서 돈을 받고 혹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잡혀서 이렇게 모사드 측에 협조를 해왔던 그런 협조망들은요, 특히 돈으로 매수된 자들은요, 돈으로 또 다른 배신을 할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사드 총본부에서는 그러한 돈으로 매수된 자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을 절대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정보기구라고 하는 국정원 혹은 그 이전에 국가안전기획부는요, 학창 시절에 동료들을 배신하고 내지는 금품을 수뢰하면서 정보기관에 협조를 해왔던 아이들을 장학생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한 작업을 열심히 했던 자가 김만복이라는 자였고, 또 김만복에 의해서 타락된 그런 학생들이 학생으로 있으면서 정보기관에 협조를 하고 그 대가로 나중에는 그 정보기관의 정식 요원으로 입사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비밀이 셀 수밖에 없죠. 한번 학우들과 동료들을 배신했던 그 경력이 있는 그런 자들을 소위 말해 우리는 협조자라고 점잖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전문용어로 뿌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뿌락지 출신의 학생들을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정식 멤버로 포함시켜서 요원으로 활용하다 보면 이들은 해외 근무를 나갔을 경우에 얼마든지 변질해서 적국에게 협조하는 그 체제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어요. 이미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가 국가정보원장한테 고발을 당했죠. 이 고발장을 쓰게끔 한 동인이 누군가 봤더니 저랑 같이 근무했던 동료인데 그 친구가 지금 국장까지 올라갔다가 그 짓을 했는데, 걔도 보면은 모 대학을 나와서 대학교까지 받은 아이인데 얘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정보기관에 협조자였던 애예요. 즉
뿌락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미 친구들, 동료, 학우들을 배신을 하고 정보기관에다가 그 필요한 얘기들을 갖다가 물어다 주는 그런 쥐새끼 같은 짓을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제 가발도 쓰고 다니면서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국장을 마친 이후에는 어디 대사나 아니 어디 총영사 이런 것도 외교관 타이틀을 달고 싶어서 김규현한테 충성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김규현에 대한 제가 폄하하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내가 모시던 죽은 어른이신데 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까불지 말고 나중에 김규현 입에서 내 놈이 기한보고에서 할 수 없이 나를 고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너는 법정에서 나랑 같이 보면 되니까 그때 보자. 그리고 내가 바빠서 너 만날 일이 없다라고 해서 만남의 제안을 제가 거절했었죠. 이것처럼 한 번 조직을 배신했던 자들은요 다시 조직을 배신합니다. 제가 일설에 들어보니까 김만복도 아마 예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 우리 대선배들이겠죠. 그 선배들에게 모의를 물어다 줬던 그런 철새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김만복이도 하는 짓이 완전히 간신, 환관, 십상시의 전형을 보여줬던 자로서 과연 저런 사람은 정상적인 우리 비밀정보기관, 즉 당시 중앙정보부에 입사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입사를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하고 과거에 저보다 연대가 훨씬 높은 초창기 시절에 선배님들께 이리저리 자문을 한 결과 김만복도 역시 장학생으로 내지는 당시 협조자 뿌락지로서 중앙정보부에 협조했던 그런 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조사에 보면 김만복이가 중앙정보부 시절에 중정요원들의 협조자 뿌락지가 였는지 아니었는지 아마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는요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학교를 속이고 들어온 자들도 많았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속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방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 글쎄 시골 학교를 나와서 그 덕으로 동일결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이 나온 그 시골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유명한 학교 있어요. 그 8대 사립 중 하나인 그 학교를 나와 또 거짓말하고 다니다가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났는데 결국에는요 그런 거짓말하던 인생들은요 거짓말로 끝납니다. 그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 집에 아들들이 둘이었었는데 하나는 이과대학 하나는 한의과대학을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선배 한 사람이 애비가 수의과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아들놈들은 다 의과대학을 갔네 이러면서 농담하는 걸 보고 이제 다들 옆에서 웃은 적이 있죠. 자 이것처럼 자신이 나온 모교 고등학교조차도 거짓말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종 시절에는 입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김대중이가 대통령직에 올라가니까 매일마다 나는 서울 사람이고 경기고등학교 나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사람이요 갑자기 아따 나가 원래 전라도 어디란 게 이러면서 말씨까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의 이 더럽고 구역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 정보기관이 이 상태까지 파괴되고 멸문지화를 당해야 된 거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능력 없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군대 조직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편안하고 수입이 많고 짭짤한 중앙정보부를 선택해서 그것도 현역으로 오거나 유신사무관으로 와서 입사를 같이 한 동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렇게 무참하게 난파선이 되고 망가져버렸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번 내년도 4월달에 선거 있을 때요 사람을 잘 뽑으셔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을 저는요 신뢰가 있는 인간인가 없는 인간인가 학창 시절에 조직을 배신한 뿌락지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다 선별이 되고 특히나 우리 그 정보기관 출신원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학창 시절에 협조자 뿌락치 활동을 하다가 돈 받아먹고 학비 쓰고 그러고 나중에
정식으로 정보기관에 입사를 해서 그렇게 다닌 사람들은요, 절대로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 배신합니다. 창녀가 첫날 밤 몸 버리기가 어려서 그렇지, 첫날 밤 몸 베리고 나면 이미 베린 몸인데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옷도 잘 훌렁훌렁 벗는다고 하죠.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한 번 배신한 자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배신하는 게 숨 쉬는 것만큼 쉬워집니다. 때문에 내년도 역시 총선에서도 이 후보자들 평가하는 기준을요, 성실한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자유, 보수, 우파의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인터넷상에서 당원 가입이 쉽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10만 양병을 하는데 그 중에 일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내 유일한 자유민주주의를 견고히 지킬 수 있는 보수정당, 바로 자유민주당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국민의힘은요, 더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로 타락한 아주 쓰레기들이 집합소니까 그거 버리시고요. 빨리 내년도 4월달이 되기 전에 국민의힘을 깨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견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보수 정당, 국회 제1당 자유민주당으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신뢰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발하도록 뒤에서 사주한 그 국장이라는 친구도 알고 보면은 학창 시절부터 동료를 배신했던 그런 뿌락지 협조자 출신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사람의 지난 과거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도 공작관 TV 크리에이티브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공약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겠습니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의 개혁, 국회 개혁, 또 정치 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을 부르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저희 당 후보는 당선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불체포 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기밀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은 더더욱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USB를 넘겨준 것은 간첩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할 때 김정은이 그냥 만나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대북 송금을 얼마나 해주고 만났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 원이나 된답니다. 국방비가 57조 원인 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들이었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국가 활동을 해왔고 그 반국가 활동을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는 일단 20%까지 인하하고 성과가 좋으면은 15%까지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21%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가 있던 업체들이나 일본에 가 있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5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수완박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면 재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를 적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임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러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지 간에 국가임명을 받아 출동한 군경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간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들을 대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9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정당 국고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은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북한에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자신들이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에 맞으면은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 주사파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 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인은 3억 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은 영주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선진 제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그 국내 유치를 위한 그런 과도한 특별 대우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째,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나라에 공자학원 등을 보내서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자학원이 거의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은 공자학원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패권주의를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게 집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6달 이내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명령을 해야 되고, 사형 집행 명령이 있으면은 닷새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등원을 하게 되면은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